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요거는 뭐 거래가 그렇게 쌓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회복 영향으로 봐야 하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와 상당한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쏠림 현상이 줄어들면서 수급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뭐 여타 다른 종목들도 뭐 테마를 떠나서 요런 형태입니다. 차트 자체가. HLB는 뭐 지금 별다른 이슈도 크게 없고 거래도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요 자리를 넘은 것은 자리를 돌파했던 것과 상단 이 돌파하고 안착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죠. 그리고 돌파했을 때 여기서 지지 확인도 수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점이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있는 강의 자리는 요 자리죠. 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강력한 의미가 있는 저항대에 부딪히면 부딪혔을 때 그 제스처를 봐야 합니다. 저항받고 내려와도 매물 소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재차 돌파 시도가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고요. 아니면은 거래를 동반해서 돌파하는지를, 돌파를 했다면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처럼 지지를 확인해 주는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시가 하나 떠 있는데 반기 보고서와 동시에 파생 상품 손실이 떠 있습니다. 자, 이게 손실이라는 글자가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75억의 손실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은 장부상으로만 찍히는 겁니다. 투자해서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현금 275억을 누군가에게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면 뭐 어떤 전환권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러면 파생 상품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서 평가 손실이 장부상 발생하는 흔한 경우입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부사채거든요.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을 했었는데 이 BW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와 상환권이 있습니다. 자, 회계상 이 권리들을 파생 상품으로 따로 떼어 놓고 공정 가치를 평가합니다. 자, 26년 상반기에 HLB 주가가 상승을 했었죠. 네, 올라 있죠. 자,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미래의 HLB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일 8월 14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26년 1월 1 일부터 6월 30 일까지의 변동을 두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 7-8월 주가가 떨어진 것은 반영되지 않았던 거고요. 자, 이걸 회계상으로는 이 권리의 가치가 BW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 파생상품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채 증가분이 275억이고요. 실제 현금 유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반기 보고서도 뭐 대학바이오 특성상 연구 개발비가 먼저 크게 소모되고 시판을 하게 되면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을 올려서 상쇄시키는 구조고, 지금 HLB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익은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어서 딱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HLB 실적 보고 투자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다음. 자, 그리고 타이베이 미팅 관련 언급이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자, 타이베이 신청으로부터 14일 이내에 FDA가 미팅 날짜를 알려주게 되어 있고, 신청, 신청으로부터 14일 이내에 FDA는 미팅 날짜를 알려주게 되고, 똑같이 신청으로부터 31일 이내에 실제 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일은 거래일이 아니라 그냥 주말을 포함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 어떤 이변이 없는 한 한 달 안에 FDA와 만나야 합니다. 네, 그러면 얘네가 CRL을 받고 나서 공지에서 타이베이 미팅을 최초 언급한 게 7월 12일쯤 되거든요. 요때 신속하게 FDA에게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7월 12일에 빠르게 신청을 했는지 뭐 10일 근사치에, 아니면 아직도 신청을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타이베이 미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알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우려감이 그렇게 크게 해소가 되지 않는 느낌, 리스크가 아직 존재하는 느낌, 투자 심리가 완화되지 않는 느낌. 아무튼 가장 빠른 경우의 수라면 8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 나와야 합니다. 가장 빠른 경우의 수라면. 그렇기 때문에 중순 넘어도 깜깜무소식인지 한번 봐야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쓰잘데기 없는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자주 공지하고 정작 필요한 건 공지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측의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나 타입 A 신청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없고 언제 했다는 정보 자체가 없어서 유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타입 A 미팅을 만약에 언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상상을 해 보면 일단 CGMP 관련해서 이미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후에 하는 신청일 테니 특별한 얘기가 나올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CGMP가 뭐 DS 시설이나 EP 시설이나 빨리 VAI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DS는 이미 VAI가 나왔죠. 요게 사례를 보면 짧으면 2 개월이었는데 셀트리온이었나? 길면 1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경우의 수면 상당히 금방 끝날 수 있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의 수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쪼끔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FDA의 최근 사례들을 또 보면은 폼 483 발부 이후에 4 에서 5 개월 안에 답변서로 이행 사항을 만족 못 시키고 통과가 안 되면 워닝 레터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별거 아니었던 CGMP 때문에 시간이 크게 딜레이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없진 않습니다. 뭐 높다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CGMP가 이게 해결이 되면 이제 재신청은 바로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처럼 뭐 일정 기간의 데이터, 단기 데이터를 축적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해결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출까지는. 현재 DS는 VAI 홍보되었고 DP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플랜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확인해야 될 정보는 DP 캐파 플랜 내용이랑 답변서가 오겠죠. 그거랑 이제 타입 A 미팅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시기에 의문들이 해소되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재료 일정들, 재료의 타임라인들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간암 관련 DP 제조 시설 등급 판정 나오고 그다음에 타입 A 미팅 그리고 최상의 경우의 수로 해결되어서 재제출을 한다. 이후에는 이제 리라포라티니 밴디에 오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모 학회 10월 말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간암 클래스 1이 나오면 승인 여부 발표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DP 시설이나 뭐 타입 A 미팅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야를 맞고 나서 거의 선 해결을 했다고 공식 블로그에 공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DP 시설이나 이 타입 A 미팅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재제출까지는 무리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라포그라티닙이나 에스모 학회도 리라포라티닙은 이제 애초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파이프라인이고 에스모 학회는 그냥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가 될 만한 게 없죠.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존재하는 가능성 높은 변수는 클래스 1이 아닌 클래스 2 뭐 요런 게 아닐까. 이것도 클래스 2가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클래스 1이 될지 2가 될지 모른다. 차트를 보면 시야를 맞기 직전까지 회복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크지 않았는데요. 요 자체가 기대 심리가 꽤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HLB는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등을 통해서 내 평단을 낮추면서 손실을 상쇄시키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 자리는 사기 좋다고 했거든요. 요때는 바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도 괜찮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었고 요때는 수차례 지지 저항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했다면 지금 가격 기준 47%의 수익입니다. 재료가 살아있는데 주가가 바닥을 쳤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런 흐름은 주가가 낮은 자리에 있건 높은 자리에 있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 확인되면 새로운 바닥이 확인되면 그때는 분할 매수로 비중을 더하고 현장 예를 들어서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는 올라가려 해도 매물 수가 필연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비중을 축소해서 수익을 일부 챙기고 다시 상대적으로 낮아진 가격에 매매수를 한다든가 하는 게 좋습니다. 물렸는데 어떡하냐, 고점에 물렸는데 어떡하냐가 원래 손실을 만드는 겁니다. 단 한 차례의 매수, 단 한 차례의 매도로 투자를 하실 거라면 예금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거가 있으면 손실이어도 투자고요. 근거가 없으면 수익이어도 도박입니다. 텔레그램방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디테일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거도 말씀드립니다. 지나고 나서라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이 맞아들었는지 말씀드리는 근거는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링크 기재되어 있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요런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무료 텔레그램 정보방 체크하시고 자료 받으실 연락처 예를 들어서 뭐 001-234-1234다. 밑에 확인 1234-1234다. 입력하시고 하단에 제출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 설명드리고요. 꼭 따라해 보지 않으시더라도 먼저 타점을 잡는 근거와 이유 확인해 보시고 지나고 나서 근거 있는 말이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